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3단원을 나가게 됐는데, 자, 좀 수행평가와 이제 지필평가의 변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는, 자, 지필평가가, 자, 50%였죠. 그 다음, 자, 수행평가가 총 3번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서술형을 2번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각 15%씩. 자, 그 다음 논술형이라고 해서 자, 20%가 반영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게 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 지필평가를 자, 60% 반영이 되고요. 자, 수행평가는 자, 단 2번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서술형과 논술형 총 2가지만 볼 텐데 각 퍼센트는 자, 20%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의 좀 중요성을 여러분이 많이 둬야겠죠. 그래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직업기초능력과 그 다음에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기초능력의 개념과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생활에서도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직업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능력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하고요.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직업인으로서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무수행은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능력이고 직업기초 능력은 공통된 능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수행 능력과 직업기초 능력은 함께 직업 환경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업 능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은 자, 상황이나 역할 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으로 자, 직업 또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바뀌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직업기초 능력은 자, 우리가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으로 자, 지금 구분된다고 학습을 했는데, 자, 이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이 어우러져야 아무래도 좀 자신이 올바른 직업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직업기초 능력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가졌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에 표준화되어 있는 시스템,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이론적인 설명을 뜻해요. 그래서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약어로 AC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3학년이 되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과 관련된 그 능력 표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러한 과목들이 여러분이 실습을 주로 하고 있는 ACS 과목을 뜻해요. 자, 그래서 직무 능력 표준에는 자, 직업기초 능력을 10개의 영역과 34개의 하위 영역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자, 10개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자, 기초 능력, 그리고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적응 능력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능력은 자, 직무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말하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수리 능력까지 그냥 기초적인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뭐 대화에 관련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인 사칙연산에 대한 해결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 업무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공 직업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기술부터 조직 이해 능력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직장 적응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래서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자기계발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직업적 윤리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직업기초 능력의 내용이나 종류는 학과나 전공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공에서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 직업 분야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알아보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직을 하거나 직업을 변경이 되거나 그러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겠죠. 자,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냥 종류만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로 전달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서와 관련된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웃기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그 다음에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새 제가 여러분 수행평가를 좀 많이 받고 그러지만 맞춤법을 되게 좀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이것도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칙연산은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초 연산 능력, 그 다음에 통계 능력, 그 다음에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도표 작성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 아무래도 이거는 노동자 개인의 센스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계발 능력이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동기를 갖고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있는데, 자, 자기계발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학습 또는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자원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을 해서 얼마나 업무 수행에 대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관리, 예산관리, 물적관리 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촉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 직장은 학교와 다르죠.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계속 부딪히는 사람과 사이가 안 좋게 되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무적으로 트러블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팀워크, 리더십,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정보들을 과감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 기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선택해 업무 수행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좀 전문직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조직이해 능력이라고 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추세나 아니면 조직의 체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사업이나 조직의 경영, 조직의 업무를 이해하는 능력이 조직이해 능력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새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근면, 성실, 정직.
자, 가장 기초적인 건데 가장 지키기 힘든 것들이죠. 그래서 근면, 성실, 정직하게 임하고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함을 물론 책임 있는 자세로 규칙을 준수하며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그 회사라는 조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이 직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생활에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능 또한 직업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미래의 직업 사회에 더욱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기초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자, 직업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자기 직종이 변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도 아무래도 좀 내부적이나 외부적인 환경에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겠고요. 자, 기업은 학교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갖춘 인재가 배출되기를 원하므로 직업기초 능력을 갖추고 복잡, 다양해지는 산업 현장에 진출할 때 그만큼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무슨 얘기냐? 자, 학교에서 여러분이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자, 학교에서 준비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직업에 뛰어들었을 때 아무래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일을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미래 직업 사회에서는 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도록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을 개발할 때 급격한 변화에 필요에 따른 능력을 개발하기 쉬워진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직업이 변화되거나 그랬을 때 그 변화된 직군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때 직업 기초 능력을 향상시켜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이 되겠죠.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은 아무래도 직업 이동이 있는 환경에서는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쟁자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직업 기초 능력에 관련된 능력이 높아야지 아무래도 회사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신을 더 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직업 기초 능력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와 수액평가의 반영 비율은 계약이 되고 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경된 비율로 성적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